그렇다고 해서 현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매매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는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현금 이체는 필요합니다. 권장하는 바로는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장현입니다. 오늘은 절세 방법으로 널리 통용되는 가족 간 매매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저가량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활용을 해서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매매를 한다면 시세대로 매매를 하게 되지만 가족 간 매매의 경우에는 다소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세보다 좀 싸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가 13억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지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할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10억 원에 팔게 된다면 사실상 3억의 차익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될 텐데요. 이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에 싸게 매매를 진행할 때에는 시가와 지급한 대가의 차이가 시가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우 아버지는 아파트를 양도를 했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싸게 거래해서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탈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법상 양도가액을 10억 원으로 보지 않고 시가인 13억 원에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주택자 중과세나 시세 차익이 많이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가족 간 매매로 진행하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가족 간 매매의 실익이 상당히 극대화되고 자녀가 주택이 없다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보다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취득세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시가는 한 15억 정도 되고 10년 전에 5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15억 아파트를 증여하게 된다면 약 4억 4천의 증여세가 부담이 될 거고요. 기준 시가 10억 원에 13.4%의 취득세율을 곱하니까 약 1억 3천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서 총 5억 7천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택의 경우 검토해보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어가지고 가족 간 매매를 진행을 해도 이제 양도소득세는 약 4,500만원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12억 원의 아파트를 사왔으니까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없었습니다. 취득세 또한 자녀가 이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매매가액 12억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해서 4,200만원 정도의 이제 취득세가 발생을 했으니까 총 9천만원의 세금을 들여서 사실상 증여를 받게 된 셈이죠. 다만 가족 간 매매는 장점만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문제점은 자녀가 매매 자금을 좀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 전세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신규로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를 하신다면 자녀가 부담할 이제 매매 자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차감을 하니까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의로 이제 전세 금액을 정하면은 안 되고 시세에 맞게 전세 금액을 정해야 추후 문제 소지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매매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는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현금 이체는 필요합니다. 권장하는 바로는 계약금 10%와 잔금 10% 정도는 자녀가 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자녀가 매매 자금을 부담할 때 이 매매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는데 증여받은 돈이라고 한다면은 증여세 신고서가 필요하고 소득으로 인한 돈이라면은 소득금액 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좀 차감을 하고 저축할 수 있을 만한 소득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니까 추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제 매매 대금이 오고 갔는지 계좌 내역을 검토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유념하면서 가족 간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장점은 첫 번째, 시가보다 싸게 거래해도 증여세가 없다는 점, 두 번째, 증여로 취득할 때보다 취득세를 적게 낸다는 점, 세 번째,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 단점은 첫 번째, 매매 자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니 한국부동산원에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소 장단점이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할 이익이 크므로 이 부분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